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은 늦게 온다고 했잖아. 미연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보, 이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 오해요? 제가 뭘 오해한 거죠? 간병인이 환자 손잡고 다정하게 속삭이는 게 치료의 일부인가요? 사모님, 죄송해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나 조언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8빈 박순애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고 슬하에 자녀 둘을 두었어요. 큰딸은 39이고 작은 아들은 36인데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올해 70이고요. 퇴직 전까지는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했었어요. 저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고 지금은 손주들 돌봐주는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용기를 내어 보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것도 제가 온 정성으로 간병해서 건강을 되찾게 해준 바로 그 남편이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떠나버렸거든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악몽을 꾸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연이라는 간병인을 처음 만난 건 남편이 입원한 지 8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몸살이 심하게 나서 며칠 병원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아마도 그동안 무리를 했던 게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어요. 열도 나고 온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거의 20시간씩 병원에서 지내면서 남편을 돌봤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큰딸이 걱정해서 강제로 집에서 쉬라고 하면서 간병인을 구해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큰딸이 인터넷으로 알아보더니 경력이 많고 평점이 좋은 간병인분을 찾아줬어요. 그분이 바로 미연 씨였어요.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나이가 40 정도로 보였는데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말씨도 정중했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프로페셔널했어요. 이혼한 후 혼자 중학생 딸을 키우면서 간병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도 풍부하고 노하우도 많았어요. 처음 며칠은 제가 나가지 못하는 동안 대신 남편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남편 상태도 꼼꼼히 체크해주시고 식사나 약 복용도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도와주셨어요. 제가 몸이 좀 나아져서 다시 병원에 갔을 때 남편의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예전보다 밝아 보였거든요. 미연 씨가 정말 친절하게 잘해준다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간병인분이 성실하게 일해주셔서 남편도 만족하고 제가 없는 동안에도 잘 돌봐주시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부탁하기로 했어요. 제가 혼자서 20시간씩 간병하는 것보다는 교대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연 씨는 낮 시간대를 맡아주시고 저는 밤 시간대를 맡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좀 쉴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남편도 지루하지 않아 하더라고요. 미연 씨가 정말 말도 재미있게 하시고 성격도 밝으셔서 남편이 좋아했어요.
저보다 훨씬 젊고 예쁘시니까 남편 기분도 좋아 보였고요. 그때는 단순히 환자가 기분 좋아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간병인분과 즐겁게 대화하면서 웃는 남편을 보니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저 혼자 간병하느라 남편이 심심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 밝은 분이 옆에 있어주니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미묘한 변화들이었어요. 남편이 미연 씨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거든요. 미연 씨가 어떤 말을 했다거나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거나 딸이 몇 살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알게 된 거겠거니 했어요. 환자와 간병인 사이에 어느 정도 친밀감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면 남편이 미연 씨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미연 씨가 뭘 해줬다. 어떤 이야기를 했다. 정말 고마운 분이다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해주는 간병과 미연 씨가 해주는 간병을 비교하기도 했어요. 미연 씨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너는 안 그러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아픈 상황이니까 예민해질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간병인 분이 전문적으로 교육받으신 분이니까 저보다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저도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미연 씨에게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기도 하고 간병 요령을 배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미연 씨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예의 바르고 거리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점점 편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나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미연 씨와 남편이 너무 가깝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냥 대화하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분위기가 뭔가 달랐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웃는 모습이 단순한 환자와 간병인 사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냥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병원에 가면 둘이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떨어져 앉는다거나 제가 들어가기 전에 뭔가 대화를 멈추는 분위기라거나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게 하는 태도와 미연 씨에게 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저에게는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했는데 미연 씨에게는 항상 웃으면서 상냥하게 대했어요. 제가 뭔가 해주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는데 미연 씨가 뭔가 해주면 과도하게 고마워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서운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어요. 혹시 제가 질투하는 건가 싶어서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간병인분에게 질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 점심을 챙겨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갔는데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안을 보니까 남편과 미연 씨가 손을 잡고 있는 거였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연인들처럼 손가락을 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그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가 잘못 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소리를 내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둘이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손을 놓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어색했어요. 저는 그때도 직접적으로 따지지는 못했어요. 혹시 제가 착각한 건가 싶어서 말이에요. 그냥 남편에게 점심 챙겨왔다고 하고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예민하게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확실한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병원에 못 간다고 연락을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일이 취소되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병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산책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서 병원 곳곳을 찾아다녔는데 병원 뒤쪽 정원 벤치에서 둘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미연 씨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미연 씨는 남편 가슴에 기대고 있었어요. 정말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온 정성으로 간병하고 있는 남편이 간병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서 둘을 불렀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급하게 일어나면서 오해라고, 그냥 산책하다가 잠깐 쉬는 거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명백했어요. 미연 씨도 당황해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미연 씨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했어요. 더 이상 남편을 돌보지 말라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이럴 수 있느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느냐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르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연 씨를 그만두게 하면 누가 자기를 돌볼 거냐고,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까 간병인을 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구느냐고 오히려 저를 탓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데 오히려 저를 탓하다니요. 미연 씨는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만류했어요. 자기가 설득할 테니까 그만두지 말라고. 자기에게는 미연 씨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제가 1년 넘게 온 정성으로 간병했는데 이제 와서 간병인이 더 필요하다고 하다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간병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날 정말 크게 싸웠어요. 병원에서 큰 소리가 나서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간호사들도 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어요. 정말 창피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미연 씨는 일단 그만두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더 자주 보게 되었고 문자나 전화가 오면 다른 곳으로 가서 받았어요. 제가 휴대폰을 보자고 하면 거부했어요. 개인 프라이버시라면서 말이에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 휴대폰을 자유롭게 봤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고맙다는 말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제가 뭘 해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기도 했어요. 간병하는 방법이 틀렸다거나 음식이 맛없다거나 너무 시끄럽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1년 넘게 온 정성으로 돌봤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그리고 미연 씨와 비교하는 말도 계속했어요. 미연 씨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미연 씨가 해준 음식이 더 맛있었다. 미연 씨가 더 세심하게 돌봐줬다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아픈 상황이니까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가고 없는 사이에 휴대폰에 문자가 온 거예요. 발신자가 미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문자를 확인해 봤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과 보고 싶다는 말, 그리고 언제 만날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대화 내역을 더 보니까 둘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서로 사랑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제 험담도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너무 예민하고 질투가 심하다. 이해심이 없다. 젊었을 때는 예뻤는데 이제는 늙어서 매력이 없다는 식의 내용들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식으로 저를 험담하고 있다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온 정성으로 간병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뒀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따졌어요. 이게 뭐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해 하다가 나중에는 개발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들킬 각오는 하고 있었다면서 오히려 시원하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미연 씨와 사랑에 빠졌다고,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정말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는 이제 끝이라고 빨리 정리하자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자고 하다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간병해서 살려낸 은인에게 이런 식으로 보답하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크게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동안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서 남은 인생을 미연 씨와 함께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고마웠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어요. 정말 차갑고 냉정한 말투였어요. 마치 40년이 아니라 40일을 함께 산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퇴원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계속 미연 씨와 연락을 했고 자주 만나러 나갔어요. 제가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면 친구를 만난다거나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연 씨와 만나러 간 거였어요. 심지어는 미연 씨를 집으로 데려오기도 했어요. 제가 시장에 다녀오는 사이에 집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왔을 때 둘이 거실에 앉아서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이러다니요. 미연 씨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최소한의 예의도 없느냐고 따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게 굴고 있다고 했어요. 미연 씨가 자신의 건강을 챙겨주러 온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했어요. 바람을 피우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미연 씨에게 직접 따졌어요. 어떻게 남의 남편을 유혹할 수 있느냐고, 부부간의 문제에 끼어들 권리가 있느냐고 소리쳤어요. 미연 씨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동철 씨가 먼저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탓했어요.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외로워하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1년 넘게 온 정성으로 간병했는데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니요.
그리고 남편을 유혹한 주제에 오히려 저를 탓하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화가 나서 미연 씨를 밀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미연 씨를 보호하더라고요. 자신의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완전히 미연 씨 편에 서서 저를 적대시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날 미연 씨가 나간 후에 남편과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이혼하자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그 생각이었다면서 빨리 정리하자고 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피했어요. 식사도 따로 했고 잠도 다른 방에서 잤어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미연 씨와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아예 밤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연 씨 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다른 여자 집에서 지내다니요. 아이들에게 연락해서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아이들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큰딸은 믿을 수 없다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따지겠다고 했어요. 작은 아들도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며 분노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이 와서 말려도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달라고 자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연 씨와의 사랑은 진짜라고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했어요. 특히 큰딸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저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말이에요. 재산 분할은 반반씩 하자고, 집은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반반씩 나누자고 하다니요. 그리고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했어요.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거라면서 말이에요. 정말 뻔뻔했어요. 자신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된 건데 합의 이혼이라고 하다니요. 저는 그 서류에 절대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장을 안 찍으면 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그러면 더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연 씨와 빨리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면서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저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제 편을 들어주면서 남편이 너무하다고 했어요.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영숙이는 진작에 그런 남자는 차버렸어야 한다면서 제 편을 들어줬어요. 영숙이도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라서 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나이도 나이인데 혼자 살기 힘들 거라고, 그래도 수십 년 함께 산 정이 있는데 용서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남자는 원래 그런 거라고, 한 번쯤은 바람을 피울 수 있다고,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했어요. 과연 그분들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싶었거든요. 말은 쉽게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되면 그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요? 부녀회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어떤 분들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시고
어떤 분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순애 씨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거 아니냐. 나이가 나이인데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는 식의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아예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많아졌고, 집에 와서도 저와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미연 씨와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카페나 식당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목격하기도 했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창피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본다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서운했어요.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건데 그것조차 안 해주더라고요. 심지어는 미연 씨를 아이들에게 소개시키려고도 했어요. 아이들이 만나기를 거부하니까 화를 내면서 언젠가는 가족이 될 사람인데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 가족이라고 하다니요. 아이들도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했어요. 큰딸은 아예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고, 작은 아들도 아버지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변화의 전환점은 남편이 미연 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였어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녀온 거예요. 나중에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미연 씨가 올린 사진들을 보니까 둘이 정말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사진을 올리다니요. 그리고 여행비는 어디서 났을까 싶어서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큰 금액이 빠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연 씨와의 여행비로 쓴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간병하느라 모아둔 적금을 해지해서 쓴 거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돈으로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니다니요. 그때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따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제 돈으로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닐 수 있느냐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라면서 자신이 쓸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연 씨와의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정말 분노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니까 변호사님이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불륜이 명확하고 제가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면에서도 제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법원에 가는 것도 무섭고 부담스러웠는데 변호사님이 모든 절차를 도와주셔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오더니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는 태도가 누그러졌어요.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니까 제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더 명확해졌어요. 40년 동안 헌신적으로 살았던 아내를 배신한 것, 아내의 간병으로 건강을 회복한 직후에 다른 여자와 떠난 것, 이혼을 요구하면서도 재산은 반반씩 나누자고 하는 뻔뻔함까지, 이 모든 것들이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니까 제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는지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과 미연 씨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인데 남편이
미연 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연 씨가 결혼을 재촉하고 있는데 남편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미연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의 경제력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퇴직한 상황에서 연금만으로는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빠듯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역시 제대로 된 간병 없이는 관리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미연 씨도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미연 씨는 건강한 남편과 새로운 삶을 꿈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계속 아픈 남편을 돌봐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법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으니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몇 개월 후에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였어요.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연 씨는 더 이상 남편을 돌보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평생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다시 아프니까 도망간 거였어요. 결국 진짜 사랑이 아니라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남편을 원했던 거였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야 현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미연 씨와의 관계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얼마 후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젊은 여자와의 사랑이 환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결국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예전의 저와 달랐어요.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제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거든요. 미연 씨가 떠났으니까 돌아온 거지. 만약 다른 기회가 생기면 또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고, 각자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자고 말이에요. 남편은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항상 순종적이었던 제가 거절할 줄은 예상 못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더 이상 뒤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심지어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협박조로 변하기도 했어요. 집 명의가 공동명의라면서 자기 몫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서 빨리 이혼에 동의하라고 하기도 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신사적이고 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술에 취해서 와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어요.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어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더 확신이 서더라고요. 이 사람과는 정말 다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히면
제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 효과만 났어요. 저는 더욱 단호해졌고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졌어요. 드디어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재판 결과 제가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집도 온전히 제 소유가 되었고 앞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금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결과에 불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명백한 불륜 사실과 제가 받은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는 정말 후련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련이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적으로도 완전히 정리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슬프거나 우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끝났다는 아쉬움보다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아이들도 어머니의 밝아진 모습을 보고 안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되었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건강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후 소식도 가끔 들렸어요. 미연 씨와는 완전히 헤어졌고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도 계속 나빠져서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가끔 아이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아이들도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책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동정하지는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온 정성으로 돌봐줄 때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다른 여자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미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과거를 돌아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거든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무엇보다 행복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줄 몰랐거든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놀라웠던 건 제가 얼마나 빨리 적응했느냐는 거예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정말 어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남편 목까지 아침을 준비하게 되고 저녁 때가 되면 언제 들어올까 하고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밤에 잠들 때도 옆자리가 너무 휑하게 느껴져서 잠이 안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일어나도 되고, 무엇을 먹어도 되고,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장을 보고 남편 일정에 맞춰서 제 스케줄을 조정하고 남편이 싫어할까 봐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주 미루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미뤄왔던 책들도 읽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드라마도 정주행하고 늦잠도 자고 싶을 때는 실컷 잤어요. 이런 소소한 자유들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든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는지 몰랐는데 혼자 지내니까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경제적인 독립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로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벌어서 생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알아봤어요. 먼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계단이나 복도를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몸은 좀 힘들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제 힘으로 돈을 버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동안 남편 돈으로 살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는데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장을 보고 생활하니까 훨씬 당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네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일도 하게 되었어요. 손주들을 돌봐본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고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 힘으로 벌어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보람이 컸어요. 원장님이나 다른 선생님들도 제가 성실하고 아이들을 잘 돌본다고 칭찬해 주셔서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어요. 그동안 남편 간병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하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수입도 늘어났어요. 건강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남편 간병하느라 제 건강은 뒷전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건강해야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혼자 걷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하루를 시작할 활력도 생겨요. 가끔은 산책하면서 만나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간단한 대화도 해요. 그렇게 알게 된 분들 중에 몇 분과는 정말 친해졌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인데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처럼 이혼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남편과 사별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그분들과 함께 가벼운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 강의도 같이 듣고, 때로는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해요. 이렇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식단도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남편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했는데 이제는 제 건강을 위한 음식을 해 먹어요. 나물이나 샐러드를 자주 먹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있어요. 몸무게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수치들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면서 제 몸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남편 건강만 신경 쓰느라 제 건강은 소홀했는데 이제는 제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취미 생활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붓으로 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져요. 선생님도 나이 지긋한 분이셔서 편안하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수업 듣는 분들도 다 비슷한 연령대라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특히 김 선생님이라는 분과 정말 친해졌어요. 이분도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지내시면서 서예를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이분은 혼자 여행도 다니시고 새로운 취미도 계속 찾아서 배우시는 정말 활기찬 분이거든요. 저에게는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고 계셔요. 요가 수업도 들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많이 굳어 있어서 힘들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몸도 유연해지고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살았는지 요가를 하면서 깊게 숨을 쉬고 명상을 하다 보면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찌꺼기들이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해서 읽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요. 젊었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야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예전에는 남편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머니와 자녀로서 더 솔직하고 진솔한 관계가 되었어요. 큰딸은 가끔 찾아와서 어머니와 긴 시간 대화를 나누곤 해요.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어머니처럼 당당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고 싶다면서 인생의 롤모델로 삼겠다고 해줘서 정말 뿌듯했어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니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걸 응원한다고 해줘서 큰 힘이 되었어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할아버지 눈치도 보고 해서 손주들과 마음껏 놀아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손주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오는 걸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더 자유롭고 재미있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보다는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손주들과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 치유가 되는 게 또 있을까 싶어요. 가끔은 손주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요.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줄 수 있어서 더욱 뿌듯해요. 새로운 인간관계들도 많이 생겼어요. 서예 교실이나 요가 수업,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만난 분들과 점점 친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각자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인생이 있다는 걸 느껴요. 어떤 분은 젊었을 때부터 쭉 혼자 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처럼 중년에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도 있어요. 모든 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우정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요가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도 가끔 함께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그냥 수다만 떨기도 해요. 이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진실하고 깊이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부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친구 관계는 순수하게 서로를 좋아해서 만나는 거니까 더 자유롭고 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관계라서 편하네요. 여행도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혼자 여행하는 게 어색하고 무서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어서 자유로웠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여행할 때는 항상 남편 취향에 맞춰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마음껏 즐길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여행은 제주도로 갔는데 렌터카를 빌려서 섬 전체를 돌아다녔어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겼어요. 두 번째 여행은 서예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갔어요. 경주로 갔는데 역사적인 유적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여행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더 즐거웠어요.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밤에는 숙소에서 수다도 떨고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런 여행들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동안 집과 병원만 오가느라 몰랐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에 참여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일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외로워하시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 봉사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이나 별거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과연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중년 여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껴요.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독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남편의 근황도 가끔씩 들렸어요. 미연 씨와는 완전히 끝났고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도 계속 나빠져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가끔 아이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아이들도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책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동정하지는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온 정성으로 돌봐줄 때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다른 여자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거죠. 한두 번 더 저에게 연락해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각자 자기 길을 가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덤덤해졌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정리가 된 일이었거든요. 과거의 남편이 아니라 그냥 한때 알고 지냈던 사람 정도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미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과거를 돌아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거든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무엇보다 행복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일단 건강을 잘 유지해서 오래오래 활기차게 살고 싶어요.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도 지켜보고 싶고 아이들이 더 큰 성취를 이루는 모습도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취미 활동들도 꾸준히 계속하면서 더 깊이 있게 발전시켜보고 싶어요. 서예는 언젠가 작품 전시회도 열어보고 싶고 요가는 강사 자격증까지 따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독서 모임도 계속 참여하면서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도 더 많이 다녀보고 싶어요.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갈 때는 남편 취향에 맞춰서 가야 했는데 이제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잖아요. 혼자 여행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봉사활동도 더 확대해보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거든요. 특히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을 텐데,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남편의 배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남편의 그늘에서 살았을 거예요. 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도 없었을 거고 진정한 자유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겪으면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헛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켰고 많은 경험을 쌓았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된 거죠. 제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아이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하고 응원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 만난 좋은 친구들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데 꼭 부부가 되어야만 외롭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실한 관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가 있다면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나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들려주세요. 저 혼자만 겪은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나 조언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